안녕하세요. 입시를 잡으러 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 현장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요즘에 많이 다니면서 요즘 느낀 거 아니고 늘 느끼는 건데 부모님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받다 보면 질문을 받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알거든요. 압니다. 질문을 들으면 알아요. 어떤 생각을 가고 있고 어떤 사상이고 어떤 저희가 있고 뭐 등등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대입이 이제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 격변기잖아요. 그죠? 특히 이 격변기 첫 세대가 현 고1, 중3, 중2, 중1인데 이 설명회 어머님들의 이 질문을 듣다 보면 제가 너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큰일 났다. 저 질문한 어머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중학생 부모님들 막 메디컬 노리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공부를 많이 시키는 부모님들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하는 게 이제 선행이잖아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뭐 선행이란 게 뭐 누가 정의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 미리 하면 선행이죠. 뭐 고등학교 때. 그쵸. 근데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배울 걸 미리 선행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입시에 필요한 것들, 입시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실 때 자꾸 끝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거는 잘못되는 겁니다. 아, 우리 수험수가 대수 미적해서 끝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그리고 뭘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지금 중2인데 뭐 미적분까지 다 끝냈다. 그럼 대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미리 공부해서 미래의 부담을 나눠지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고통을 많이 받을 거야. 저거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고통을 좀 땡겨서 받는 거예요. 솔직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놀아도 되죠. 당장 대입 아닌데. 그쵸? 놀면 대신 고등학교 가서 고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수학 1, 2 특히 과학 중심으로 선행을 하면 효율적이죠. 그게 이제 수능 과목이면서 내신 과목이 될 거니까 어쨌든 매우 효율적으로 선행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오늘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입은 왜 후행을 하냐 이거든요. 선행은 이렇게 하면서 왜 대입은 후행이냐? 아닌데요. 제가 이 대입 트렌드 센터인데요. 제가 대입을 엄청나게 잘 알려고 제가 설명회도 가고 쉬지 않고 맨날 설명회 가고 그 유명한 분들 설명회 쫓아다니고 막 하는데요. 자, 그게 후행이에요. 대입이 진짜 잔인한 게 지나봐야 깨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주식을 좀 해보니까 주식도 똑같아. 약간 부동산 제가 대입이랑 부동산이랑 비슷한 방송 한 적이 있는데 조만간 대입이랑 주식도 비슷하다는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대입이랑 주식도 엄청 비슷하다. 지나봐야 깨닫는 거야. 지나봐야. 아! 저거 샀으면 안 됐어. 아! 저걸 내가 왜 살았을까? 아, 내가 저걸 왜 팔았을까? 네. 주식하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현재 수시의 주력 전형이죠. 요게 2014년에 도입이 됐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이전에는 이게 입학사정관제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 제도는 대부분의 학생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진짜로 돈 많고 시간 많은 부모님이 있는 면서 교육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런 애들이나 가능한 거야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야 이런 미친 제도 하지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때 입시를 안 해보셨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요즘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때 입시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안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 막 대부분의 그 당시에 활동하시는 분들 막 이제 뭐 입학사정관제도 폐지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폐지가 아니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성격이 바뀐 거죠. 근데 핵심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다 찾아보시면 남아 있어요. 다.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냥 입학사정관 제도가 문제가 되게 많아. 진짜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제가 이걸로 들어간 애들 조사하면 솔직히 이거 다 입학 취소입니다.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시기에 태어나는 것도 본인 복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제도니까 이걸 도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문제가 많으면 폐지하거나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지예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입 정책이 그 특정 정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라도 이 형태의 대입을 운영을 계속 하겠다.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계속 확대할 거다. 이거 이름 바꿨으니까 곧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대놓고 막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없어지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때 학교 설명회를 가든 무슨 설명회를 가든 가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금 어머님들은 깜짝 놀랄 얘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자 어머님들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부터 설명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야 이거 해야 된다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 수시 지원해야 될 때는 이거 무조건 필수다. 이거 피할 수 없다.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 그때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뭔 소리냐고. 하지 말라고. 수능으로 가라고. 그러고 나서 한 요 정도 지나고 나서야 아 이제는 학종으로 가는 거였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지나고 나야 깨닫는 거예요. 지나고 나야. 그리고 제가 요것도 내신이 매우 중요하니까 탈학군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대치동 니가 가라 등등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할 때마다 그때는 뭔 개소리냐 어디 거지 같은 게 와서 수준 떨어지게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공부 안 하는 학교 막 진짜 똥통학교 왜 가냐 똥통학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렇게 막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너도 나도 내신 달라고 분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지역 가도 내신 따기 쉬운 학교 딱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분산돼. 저희 동네에도 목동에서 온 애들, 저기 가면 뭐 어디서 온 애들, 막 대치동 애들 막 지방까지 가잖아요 제가. 뭐 원주도 가고 천안도 가고 뭐 김해도 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인재 전형도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탈학군지를 안 할 때 내가 탈학군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다 탈학군지를 하고 나도 탈학군지를 하면 거기서 또 만나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 오르기 전에 사야지, 오르기 전에. 그걸 팔았어야지, 그때. 인터스텔라 그 장면 같이. 물론 저는 그런 주식을 조금 하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비율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1월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지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블라인드 평가 도입한다 학생부, 그다음에 주요 대학 정시 40%로 뽑아라. 이게 강남 일대 학생들을 살려준 정책이죠. 그다음에 교과 전형 없는 학교 교과 전형 뽑아라 이 자식들아. 그리고 비교과 활동 확 줄여버려. 등등등등 막 학생부도 개편하고 막 되게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이후로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된다 이제. 정시 해도 된다. 이제는 비교과 활동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특히 봉사 독서 이런 거 이제 진짜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 또 그때 또 뭐 니 그전까지는 학종 하라 그래놓고 수능 가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거예요? 바뀌니까 이제 지금 당시 1학년 학생들 19년 당시 1학년 학생들부터 제가 바로 얘기를 바로 했어요. 니들이 제가 고3이 되면 이렇게 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너들 고3이 되면 어차피 너는 교과 전형을 쓰게 될 거야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 전형 운영하지만 이때는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 운영하지 않은 학교 많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리고 제가 봉사 독서도 이제 전형 자료에서 빠지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거 아직도 최근까지도 봉사 독서를 어디 뭐 세특에 녹여 써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전공 적합성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갑자기 폐지하고 계열 적합성이란 걸 새로 도입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걸 갑자기 발표했을 때 고3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없애고 계열 적합성이라는 걸 도입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발표하는 시점에서 내년부터 들어오는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적용할 거다. 지금 이미 고등학생 애들은 우리가 그냥 운영하던 이 전공 적합성의 개념을 계속 운영을 하겠다. 물론 이게 뭐 크게 막 대입에서 엄청나게 현실화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종합성 없어요. 계열 적합성 도입할게요. 올해부터. 야, 나 고3인데 그걸 지금 발표하면 어떡해. 이거잖아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거예요. 다. 미리 해야죠. 미리. 대입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선행 학습하듯이 대입에 대한 대응도 미리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과정 평가 권장 이수 과목 이거
제가 앞으로 교육과정이 중요하지 벌써 2017년부터 제가 이 말씀 드렸고 비교과 활동 뭐 하는 것보다 너가 이수해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현 고3 고2 애들도 사실은 얘네들은 이제 고교학 때문에 사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고 선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전에는 뭐 자연계인데 활동 안 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뭐 심지어 기하도 안 하고 뭐 등급도 안 나온대요. 네. 많았어요, 얘네들. 해야 된다. 해야 돼.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대학들마다 이 권장 과목 뭐 필수 과목 이거 서울대는 이미 꽤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저거 발표한 주요 대학이 발표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한 2, 3년도 안 됐을 거야, 저거. 발표한 지가.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발표하는 거예요. 3년 전인가 기억이 제가 정확히 안 나네요. 발표하는 거야. 아, 이과에 올라면 이런 과목을 필수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발표한 거야. 근데 고3이야. 근데 갑자기 그걸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걸 지금 발표하면 어떡하냐고. 고2도 문제죠. 왜냐하면 고2 때 들을 걸 언제 선택해? 고1 때 하잖아요. 아니 그걸 지금 발표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당시 이거 처음에 발표했을 그 해에 대학교 설명회 가면 어머님들이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권장 필수 과목들 우리 이수 안 했는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가 선택할 때는. 그런데 대학에서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안 해도 된다. 아 그런데 왜 저 권장 과목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거냐? 아 들으면 좋다는 얘기다. 아니 그게 뭐냐고. 안 들었는데 그걸 지금 발표하면 어떡하냐고. 안 들어도 된다. 근데 저거 왜 했냐고. 아 들으면 좋다는 얘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입이 특히 더 선행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습보다. 선행학습을 못했다? 그거는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막 선행학습을 지지리도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가는 학교로 가든가 그런 어쨌든 선택들이 있단 말이야. 선택들이. 아니면 뭐 수능 안 했으면 그냥 내신으로 가든가 일단 방법들이 있는데 대입은 선행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3 돼서 닥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고1 학생 어머님들한테 대입을 오래 하냐고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오래 대입하시는 거냐고. 아니면 3년 후, 2년 후에 대입하시는 거냐고. 저학년일수록 대입을 하는 시기는 아주 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대입을 지금 뭔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벌어지고 대응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듣는 정보가 다 벌어진 일에 대한 정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좋은 결과를 답습하는 형태입니다. 여전히 이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특히 그렇거든요. 뭐 졸업하는 선배가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저 엄마가 의대를 보냈고 그럼 저 엄마 의대 보내는 엄마 막 따라다니면서 막 열받지만 이렇게 좀 뭐 친한 척도 하고 뭐 비위도 맞추고 뭐 등등 뭐 뭔 정보가 있나. 그러니까 대입이 안 바뀌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야죠. 대입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 뭐 그 의대반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싹 다 이거는 사기에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들 유튜버들도 문제인 거예요. 유튜버는 진짜 문제예요. 전 유튜버는 이제 그 특이점이 온다고 봅니다. 대부분 뭐 그냥 이게 미래 선행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농담 삼아 제가 미래 대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미래 대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미래의 대입이 익숙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거면 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대입은 경로가 보이고 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네? 근데 미래의 대입은 뭐 저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뽑겠다는 거야. 그게 몇 년치 누적이 돼야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고와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야, 다들.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그냥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해야 돼,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특히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뭐 비교과가 중요하다, 세특 중요하다, 원점수가 중요하다, 5등급 되니까 특목 다성이 유리하다, 1등은 만나면 망한다. 이게 대부분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래의 대입이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소리예요, 이게. 막 떠드는 거야. 근데 뭐 너는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너는 저렇게 얘기하냐고. 그 얘기도 뭔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넌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난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학생 공부를 빡세게 시키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대학을 더 잘 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공부나 시키세요. 모르겠으면 대입에 의한 선행적 판단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나 시키세요. 그냥 그러면 확실하게 공부에 집중해서 그냥 학업 역량에 집중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